네, 개장 전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? 선택 오늘의 종목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미 PB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첫 번째 관심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GST에 대한 관심을 전해주셨어요. 이 친환경 스크러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밀렸습니다. 기회로 볼 수 있나요? 일단 뭐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IT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강했던 섹터, 일단 IT,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좀 강했고요.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01년 10월에 설립된 이제 반도체 공정용 장비 업체인데 주요 제품은 앞서 말씀주신 대로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종목입니다. 일단 스크러버는 그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유해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화시켜주는 가스 정화 장비고요. 특히나 이제 칠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웨이퍼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상에서는 이 온도 조절 장비, 특히나 효율성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 구성을 보면 스크러버와 지금 칠러의 매출이 이제 주요 매출로 보여지고요. 주요 고객사들도 국내 반도체 업체라든가 특히나 이제 그 중화권 미국 뭐 파운드리 업체들도까지 지금 이제 두루 갖추고 있는데 ESG 설비 투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크러버 관련한 설비 투자들이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도체 공정 자체가 이제 미세 공정화 될수록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크러버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는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북미권이라든가 중화권 자체도 지금 이제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동사의 가장 이제 좀 리스크였던 부분이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너무 높았다는 부분들인데 2018년에 70%였던 비중들이 올해 1분기, 2분기 기준으로 45%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고객사 다변화가 잘 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지금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출장 방문하면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투자 사이클 도래 시에 상당히 좀 ESG 관련 업체로의 이제 좀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스크러버 매출과 칠러 매출이 ESG 정책과 좀 연결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IT 소부장 쪽에서도 ESG 컨셉에 맞는 좀 종목들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향후 뭐 FE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진입이 되면 그 2024년도에 목표 가동한 그 신규 증설 분도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스크러버는 유니셈이라는 업체가 지금 뭐 사실은 업계에서 1등인데 이번에 수주잔고라던가 향후에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는 1등 업체로 좀 도약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특성상으로도 이제 2등 업체가 1등으로 올라설 때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나 봐요. 1등과. 비중은 이제 크진 않는데 이제 이 매출을 역전하거나 수주잔고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동사가 하는 전기식 칠러는 그 냉매가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기준이 높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물량 확대에 대한 측면들, 특히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도 지금 뭐 PER 기준 6배 정도 내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가격 조정을 조금 이제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유해가스 정화 장치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 비중에서도 해외 쪽으로 고객사가 다분해된다라는 측면에서도 포인트고 무엇보다 2등 기업이 1등 기업으로 도약하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GST 최근에 좀 고점 대비 밀린 지금을 기회로 삼아보자. 첫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. 소부장 쪽에서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종목도 역시 IT예요. 네, 바로 확인해 볼까요? 자, 가장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. PCB의 대장인 심택 역시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심택은 담고 싶은데도 계속 가서 못 담았는데 그렇죠. 지금 조정이면 담아도 되나요?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참 저희가 이제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가격이 빠지면 더 빠질까 하거든요. 사실 못 샀는데 아마 4분기 실적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바쁘게 좀 돌아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. 그 3분기도 영업이익이 분기 단위 최대인 500억을 돌파했는데 4분기도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그 고부가가치 기판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그 수익성 측면에서의 영업 레버리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내년에도 사실은 타이트한 수급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향후에도 외형 성장 물량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어쨌든 기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인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3년간 꾸준하게 이제 OPM들이 20%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아랫단에 이제 낙수 효과를 통해서 주요 업체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. 동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
최근 들어서 이제 고부가치 기판 쪽으로의 그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상당히 좀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뭐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DDR5가 이제 한 지금 1년, 2년, 3년 차 좀 전환이 되고 내년까지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심텍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DDR5 대장으로서 이제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고요. 특히나 내년도 매출도 영업이익 1조 6천에 뭐 영업이익은 한 2조 2천억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를 볼 종목으로 IT들을 말씀드리고 네. 특히나 뭐 심텍 같은 경우나 GST나 뭐 주성 같은 종목들도 보면 이번에 그 시장 하락 측면에서도 소부장 업체에서 먼저 신고가를 뚫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가격 조정을 좀 잘 보고 좀 뭐 저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이런 종목은 추세가 꺾이면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면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어제 양봉이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내겠다라는 그 힘을 보여줬고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고 싶었던 이제 심텍에 대해서 그 매수 타점을 또 잘 잡아주셨습니다. 오늘 개장 전 살펴볼 종목으로 GST와 함께 심텍으로 소부장주 안에서 확인을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도 시장에 사실 걱정은 돼요.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요? 저희가 뭐 전전일에는 사실 좀 냉탕을 갔다 왔고 어제는 좀 온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11월, 12월, 뭐 10월부터는 계속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좀 시장 트레이딩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. 특히 이제 현금 비중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사실 뭐 바닥권에 있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크릿컬 관련주들도 사실 상당히 좀 급등들이 나왔는데 이 변동성들을 조금 활용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저희가 12월에는 대주주 관련 이슈라던가 뭐 다양한 세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. 특히나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넘게 뭐 현선물 매도 2조 넘게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1조 1천억, 그다음에 현물에서 9천억 정도의 매수가 나오다가 어제 조금 선물은 종가 부근에 외국인이 좀 걷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 뭐 베이시스와 연계된 파생 연계 플레이 자체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따라가기엔 사실 쉽지는 않고요. 쉽지 않죠.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단에서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저희가 좀 바스켓으로 담아가는 전략들이 내년도를 대응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. 사실 지수만 봐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, 엊그제 같은 경우는 공포 국면에서 사기가 쉽지 않았고요. 어제도 급등하는 국면에서 아마 따라가시는 고객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 어제 개인들도 1조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보기 싫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는 측면이 있고요. 특히나 네. 뭐 코로나19 그게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그 걱정들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변이가 있을 때마다는 그 전염성은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어서 뭐 어제 독일에 있는 그 의사나 과학자들 얘기로는 오히려 종식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주가가 거의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그 초기 국면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여름 어느 쯤에 이제 그 풀리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은 모니터링을 계속 네.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IT를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가 공급 부족. 특히나 이제 뭐 차량 반도체가 없다,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재고 축적 사이클에서의 먼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업체라든가 DDR5 그다음에 이제 그 물류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좀 좋아질 종목들을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종목들을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에 좀 매수를 기회를 삼자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보고 좀 시장을 대응하자. 이제 매일매일 지수를 보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단에서의 바텀업 전략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주는 사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흐름을 좀 추종을 하면서 언제 들어갈지 좀 재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소부장 관련주 중심으로 내년 회복에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기회를 전략으로 또 세워주셨습니다. 네,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민 PB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